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0호 제15면 기사입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실천 산하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봉담해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동탄시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나눔과 실천 산하기관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봉담해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2026년 3월 17일 동탄시티병원과 성인발달장애인의 건강예방 및 질병관리 지원,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마우)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협약 대상자 의료 서비스 제공 협조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단법인 나눔과 실천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화성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황인순은 복지와 의료 서비스는 상호 연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탄시티병원 병원장 신재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 성인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결핵 예방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 전개. 하남시 보건소는 23일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결핵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전후로 운영되는 결핵 예방 주간 3월 22에서 28일을 맞아 시는 결핵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3월 23일 미사강변 열세 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함께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아 결핵 고위험군의 조기 검진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증상 인지 및 예방수칙 홍보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운영했다. 또한 함께해요 결핵지로를 슬로건으로 배너와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 권고 65세 이상 연 1회 무료 검진 기침 예절 및 개인위생 수칙 등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예방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결핵 예방 주간뿐만 아니라 연중 결핵 검진과 환자 관리, 접촉자 조사 등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화성 특례시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3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 내용에 따르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상 화성 특례시가 속한 수원권역, 수원, 화성, 오산, 은 전국 70개 진료권역 중 일반 병상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 LH,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 리즈인터내셔널,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00병상 규모, 26개 진료 과목의 병원 건립 계획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절차에 맞춰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전 승인 절차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년 8월 발표과 의료법 개정 2025년 6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6개 진료 과목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초연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병원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복합케어 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와 연계한 초광역 의료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중증 질환, 감염병, 산업재해 대응 등 국가 전략적 필수 의료 거점으로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건립 과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특화 등 기관과 유기적인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 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효행구보건소는 23일 오후 1시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인 명한의원, 봉담읍 소재 윤탁현 원장과 업무협약, 마우을 체결하고 민관협력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공공민간 협업 모델이다. 뇌졸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관리군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협약을 맺은 민간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 전담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인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0주 과정으로 진료 8회 보건교육 2회가 진행되며 한의사의 진찰 침 시술 복약 지도와 함께 간호사의 혈압 혈당 측정 및 질환별 맞춤형 보건교육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제1의원, 재택의료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혜성, 과 하남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제1의원, 원장 김영철, 은 지난 20일, 하남시 관내 돌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에 발맞추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의료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제1의원, 재택의료센터, 은 현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해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보다 고도화된 돌봄 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철 원장은 의료와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번 협약이 하남시 돌봄 취약계층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혜성 관장은 복지관이 보유한 풍부한 지역자원과 사례관리 노하우를 재택의료 서비스와 결합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협약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기점으로 단순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민관 의료를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교통약자 특수 설계 차량 기아 PBO 도입 앞두고 시승 행사 열어.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전용 모델로 제작된 기아 PBO 휠체어 이용자 탑승 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19일 화성시청에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들과 함께 차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박종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 지부장, 서인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 이경희 화성시 장애인 누리린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아 PBO는 일반 승합차를 개조해 후면에 슬로프를 설치하던 기존 슬로프 개조형 방식에서 벗어나 제작 단계부터 교통약자 전용으로 설계된 슬로프 일체형 특수 차량이다. 측면 슬로프 탑승 방식으로 보도 위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며 휠체어 탑승석을 운전석 바로 뒤에 배치해 운전자와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일체형 차량 설계로 노면 진동 전달을 최소화해 기존 개조형 차량에서 지적된 승차감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먼저 기존 63대 체계로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올해 기아 PBO 9대를 전격 도입하며 차량 교체와 증차를 동시에 추진했다. 노후 차량 4대를 교체하고 5대를 신규 증차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총 68대로 확대해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동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기아 자체 개발 모델 도입으로 사후 관리, 에즈, 효율성까지 확보해 더욱 안정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